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 나눔마당 진행을 맡은 김도연. 네, 인생 나눔 교실 수도권 지역주관처 총괄 PM을 맡고 있는 김민아입니다. 네, 인생 나눔 교실은 인문적 소양을 갖춘 중장년 선배 세대가 후배 세대를 만나서 인문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며 서경대학교 문화예술센터가 수도권 지역주관처로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금일 진행되는 인생 나눔 마당은 수도권 지역의 인문정신 문화 주간 대기 기획 사업으로 세대 갈등과 청년 문제를 청년과 중장년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세대 간의 의견 교류 및 소통과 공감을 통해 해소점과 개선 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해 마련된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멘토분들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중장년 세대 토론자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인생 나눔 교실의 김영미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미 멘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이종호 멘토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청년 세대 토론자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서경대학교 청년 토론단의 양현준 학생과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수연 학생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청년 세대에게 정책 및 제도적인 부분에 다양하고 의미 있는 조언을 해주실 류영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고민을 공감하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나눠주실 청년 멘토 권민경 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을 대표해서 20명의 서경대학교 학생분들께서 방청객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좀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 요즘 나오는 용어를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멘토님들 만관부라고 아십니까? 무슨 뜻일까요? 네, 그냥 짐작을 해보면 짐작을 해보면 많은 일만만 네, 제가 부는 부탁인 건 알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충 맞추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음은 제가 중장년 세대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핸드폰 보급되기 전에 80년대, 90년대에 많이 사용했던 삐삐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물건 자체는 우리 청년분들도 아시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삐삐에 사용되었던 숫자 암호까지도 이해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982입니다. 이 982의 숫자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맞춰보실까요? 숫자를 읽을 때 뭔가 빨리 읽으면 그 말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982를 머릿속으로 빨리 돌려봤는데 굿바이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굿바이였습니다. 너무 잘 맞춰주셨는데요. 세대 간 다른 용어들로 한번 이렇게 마음을 풀면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들어가 볼 텐데요. 우리 배웠던 거 있죠? 만관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인생 나눔 마당을 외치면 여기 있는 분들 함께 크게 만관부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 나눔 마당 만관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취업인데요. 통계청 국가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활동 상태에 대해서 물었을 때 쉬었음이라고 답한 20대가 몇 명 정도 됐을까요? 네, 그 숫자가 무려 35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 숫자는요, 그 전해 5월에 대비해서 3만 6천 명 정도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좀 주의해서 볼 만한 이유는 전 연령대에서 20대만 유일하게 쉬었음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답을 했습니다. 일은 하고 싶은데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 참 이게 좀 고민 많고 마음 아픈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듯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청년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작 전에 저희끼리 간단한 의견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들으시고 옆에 놓여져 있는 팻말 있으시죠? 네. 팻말을 이용해서 본인의 의견을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청년이 취업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A를, 그리고 어려운 세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B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A는 17명, 그리고 B는 3명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후에 진행될 토론을 들어보고 마지막에 청년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생각이 얼마나 변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의견조사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직장을 구할 때 고용 형태가 어떤가입니다. 직장인으로서의 안정된 삶이 필요하다. A. 그리고 나는 자유로운 시간이 조금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인디펜던트 워커, 프리랜서로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B를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둘, 셋을 하면 팻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결과를 봤더니요. A가 11명, B가 9명이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각 한 분씩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A를 답하셨던 분들 왜 선택하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고정된 수익이 있는 안정된 직장인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직업에 따라서 직장인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질문의 의도가 약간 안정적인 것이냐 아니면 자유로운 것이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자유로운 프리랜서를 선택했습니다. 저희 패널분들의 의견도 궁금해지는데요. 패널분들도 앞에 놓여진 팻말을 통해서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어머! 이렇게 분명하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분명할까요? 네. 먼저 A를 선택해 주신 우리 김영미 멘토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으로서의 안정된 삶이 경제적인 안정만을 의미하지 않는 데서 저의 의견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우선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특징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고요. 둘째로는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삶을 위해서 안정된 직장이 필요하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해 왔지만 오랜 전문적인 경험과 어떤 조직 생활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인간관계 경험이 은퇴 생활 이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막의 세계를 좀 더 마무리 잘 하시고요. 2막의 세계에서는 막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좀 창의적인 삶을 그때야말로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평균 수명의 증가와 은퇴 후에 열정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시니어 세대를 예를 들어서 잘 말씀해 주셨네요. 그럼 다음으로 B를 선택해 주신 박수연 학생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뮤지컬과를 재학 중인 학생이라서요. 사실상 제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과의 특성상 제 성향으로는 저는 아무래도 고정적인 이런 직업을 갖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B를 선택을 했습니다. 직장인으로서의 안정된 삶보다는 지금의 저는 자유롭고 제가 공부하고 무대 위에서 사람들에게 제 꿈을 전달해주는 게 지금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고요. 사실 그렇지만 제가 미래에 안정적인 삶을 하기 위해 저는 교사를 하거나 친구들을 가르치는 그런 방향성으로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다 제가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B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인디펜던트라고 해서 뭔가 굉장히 자유롭고 그리고 조직 생활에서의 핸디캡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두 가지 균형감 있게 또 운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종호 멘토님 어떠십니까? 이 젊었을 때 좋은 직장과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경험은 그 직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나중에 그 인디펜던트 그 워커로 삶을 살 때에도 그것이 자기 아주 좋은 양분이 됩니다.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경력들이 큰 자산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좋은 직장을 선택하고 직장인의 삶 속에서 성취감을 맛보고 그 안정된 삶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 속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재능과 삶의 여러 가지 꿈들을 먼저 개척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직장을 선택하고 그리고 자기가 소양이 준비된 다음에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자기한테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출발해도 인생은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멘토님이 얘기를 하신 걸 들어봤더니 안정된 직장인으로서 그 속에서 관계에서 배우는 것, 조직에서 배우는 것들이 나중에 직장이 아니라 인디펜던트 워커로 일하는데 자양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양현준 학생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반박해 보십시오. 2030 이제 취업을 준비하거나 현재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제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워라밸이라는 이제 단어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더 이상 돈에 1순위 가치를 두지 않고 다른 차선택들에다가 이제 1순위의 가치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인과 이제 출산 통계의 감소 또한 이제 한몫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옛날과는 다르게 이제 가장으로서 가족을 이제 먹여 살리고 지원을 하고 이끌어가는 이제 다소 가부장적인 면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그 대신 나 자신이 이제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짙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단기간에 돈을 벌어놓고 그 다음에 퇴직을 한 후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제 파이어족이라는 용어가 생기는 등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2030 세대가 현재는 자유로운 삶을 보다 추구하고 있고 저 또한 이제 프리랜서를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30 세대가 추구하는 그 중요한 가치가 달라진 점에 대한 예를 주면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돈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제 워라밸과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이 중요해졌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민경 강사님께서는 아무래도 인디펜던트 워커의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쵸. 저 또한 당시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었죠. 지금은 제가 프리랜서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직장인으로서 7년간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이 굉장히 안정적인 삶이라는 것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프리랜서는 이제 평일에 쉴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중적인 시선이 좀 자유롭다는 시선이 있는데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직장인으로서 일을 할 때는 퇴근 후나 아니면 주말 그리고 공휴일에는 내 업무에 관해서 최대한 관여를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프리랜서로 전향 후에는 24시간 365일 계속 일하는 시간이에요. 연락이 오면 받아야 되고 내가 또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전향 후에 업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리랜서들끼리는 직장 다니다가 프리랜서로 나오는 거는 가능하지만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직장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말이 돌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제 프리랜서로서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골라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고요. 물론 수입에 있어서는 불규칙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맞는 지출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성수기에 이제 돈을 좀 남겨놨다가 비수기에 쓸 수 있는 이제 착착착착 계획을 하셔야 되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목돈이 생기면 어머니께 이제 맡겨놨다가 비수기 때 잠깐 또 달라고 해서 또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 또는 뭐 직장인 생활을 고민하고 계신 청년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장단점을 인지하고 계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야기 들었더니 이건 흑백 논리로 어떤 게 딱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정말 이야기하신 대로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래 그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 토론을 들으면서 다른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생각도 많이 들 것 같은데 박수현 학생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멘토분들이 이야기해 주신 것과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제 프리랜서와 고정적인 직장의 기준은
순서가 조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런 것에 경험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프리랜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 또한 맞고, 이쪽 저희 입장으로서는 먼저 프리랜서를 한 후에 직장을 갈 수도 있고, 혹은 저희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듣고 나서 전 사실 두 개 다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제가 먼저 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제가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걸 배워서 나중에 다양하게 접목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니 미래를 계획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김영미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희가 발언권 넘기겠습니다. 오늘 청년 세대의 의견을 제가 들어보니까 저의 청년 그 세대에서는요, 프리랜서의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졸업하면 그냥 무조건 취업을 해야 됐던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의 경험은 거기에 한정돼 있죠. 직장 생활을 일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유로운 직업을 갖는 것으로 그런 과정을 대부분 겪어와서 저는 오늘 A라는 의견에 찬성 의견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 청년 세대분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서 와, 우리 때는 저런 도전을 감행할 생각을 감히 못했는데, 요즘의 청년 세대가 만약에 프리랜서로서의 삶을 먼저 도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 중장년이나 시니어 세대가 됐을 때는 또 어떤 조언을 다음 청년 세대에게 해줄 수 있을까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양측의 의견을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진 대표님께 주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좀 바뀔 만한 제언 같은 게 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인으로서의 안정된 삶과 인디펜던트 워커, 그러니까 프리랜서로의 자유로운 삶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나을지 말해줘 라고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챗 GPT의 답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향과 우선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인으로서는 안정된 수익과 인사이드에서 함께 일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지만 일정이 제한되어 높은 리스크가 발생하기가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인디펜던트 워커로 일하면 보다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지만 수익과 일정 등을 100% 통제해야 하는 업무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지와 업무 환경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챗 GPT의 답변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삶의 성향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장의 삶이 어떠한지 또 프리랜서의 삶이 어떠한지 정보를 가지고 각자의 성향과 삶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됩니다.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보험, 그리고 고용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것들이 있겠죠.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4대 보험이 의무화되는데 이제 근로시간 초과 근무나 뭐 연차, 휴가, 아니면 해고 통보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직장의 삶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는 이제 이에 반하여서 4대 보험에 관하여서는 별도의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의료보험은 지역가입자라고 해서 별도로 가입하셔야 되고요. 산재 또는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도 아니고 국민연금도 별도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별도의 제도를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로는 노란우산 공제 같은 시스템인데요. 노란우산 공제 같은 시스템은 직접 가입해서 4대 보험 혜택을 받는 혜택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 삶과 프리랜서를 이제 양비론으로 저희가 대비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또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 따라서 프리랜서로서의 이런 소득을 금지하는 조항, 즉 겸업 금지나 겸직 금지가 없는 직장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시면서도 프리랜서로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이렇게 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양비론으로 어떤 게 가장 더 좋은가 이렇게 선택하기가 좀 쉬운데, 그렇지 않고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요즘 세대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본인이 선택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찾고 알아보는 발품팔이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토론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회사, 그러니까 입사를 하는데 대기업에 할 것이냐 중소기업에 할 것이냐입니다. A는
나는 경쟁률이 높더라도 대기업에 입사를 하겠다입니다. B는 경력을 쌓기 위해서 유리한 중소기업에 먼저 입사를 해보겠다입니다. 여러분, A와 B 중에 펜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결과가 압도적으로 B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굳이 나는 가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리고 유리하기 위해서 경력을 쌓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먼저 입사하겠다라는 친구가 많았는데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A 드실 예은님. 일단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막 엄청 취업이 급한 게 아니라면 일단 대기업을 먼저 지원을 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업을 지원했을 때 나랑은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구나라는 것을 대기업을 지원했을 때 더 많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대기업에 먼저 지원을 했을 때 조금 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취업이 막 당장 급한 게 아니라면 대기업을 지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높은 허들을 넘는 거는 오히려 좀 무리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중소기업 같은 데 입사를 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실무 경험을 쌓고 그거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성장을 해나가서 이제 그래야 또 대기업 문을 두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 방청객이 말을 할 때 나머지 방청객분들도 같이 공감하는 그 의사표현을 고개를 끄덕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패널분들의 의견도 궁금해집니다. 패널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팻말로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먼저 A를 선택해 주신 이종호 멘토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으로 보면 그것은 이제 규모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높은 임금이나 이런 좋은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을 대기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경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살면서 경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경쟁이 필요할 때에 그 경쟁을 향해서 노력하는 그런 세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대기업에 들어가면 큰 것과 먼 곳에 있는 여러 것들을 이렇게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은 젊었을 때에 대부분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으시니까 대기업 입사를 저는 권유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무엇을 만드는가 해서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있는 이런 시간에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데 큰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쟁이 필요하다. 경쟁을 할 때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전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대기업, 즉 큰 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B를 선택해준 양현준 학생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높은 급여나 그 근무 환경 그리고 사내 복지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대기업이 당연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채용 시장 특성상 이제 신규 채용보다 경력직 채용을 현재 우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대기업의 지원을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실무 경험이나 자신의 경험치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력직으로 대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신규 채용을 하는 것보다 경력직 채용을 하는 것을 우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신규 채용을 하면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일들도 이렇게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고 또 이제 적응 기간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경력직 채용을 우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입사하는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에서 먼저 일을 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실무 경험을 쌓은 다음에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보다 이제 안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일의 능률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경력직으로 경험을 쌓고 더 나은 직무, 회사로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준 학생의 얘기를 들으면 현준 학생은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A를 답하신 박수현 학생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제 현실, 많은 사람들의 현실이 물론 B로 흘러가고 있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 마음속에 누구나 A로, 대기업으로 두는 기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대기업의 기준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전공을 살리게 되면 예를 들면 어떤 유명한 뮤지컬의 주연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기업의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본인들 마음에 있는 대기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저는 마음속에 1순위로 두는 건 A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1순위로 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업계에서 탑 티어라면 거기를 향해서 도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을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B를 선택하신 김영미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B를 선택하면서 B를 선택한 청년 우리 세대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네, 저는 처음부터 대기업에 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아웃사이더로 출발해서 현재 프리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시니어 세대로서 그런 입장에서 저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선택이 좀 더 도전적이지 않을까 해서 저는 B를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중소기업이 좀 인재난에 좀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MZ세대들은 직장을 한 곳에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경력을 쌓기 위한 이동 수단으로서도 인지하고 있고요. 이게 시대가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과는 좀 다른 그런 직업 인식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직업은 미래를 위한 도구이고 자기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좀 이해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기업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가장 소중한 자산은 기업의 소중한 자산은 사람이라고 좀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아니지만 좀 성장 가능성이 좀 엿보이고 건전한 조직 문화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스타트업 이런 데도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런 곳이야말로 청년 세대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도전할 어떤 기회의 발판이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원하는 경력을 중소기업에서 1년, 2년, 3년씩 충분히 쌓은 것들, 또 아주 짧은 경력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것을 충분히 인정해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조성되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좀 이것을 경력 이동의 수단으로 중소기업을 선택하기보다는 어떤 중소기업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서 자기 역량을 좀 유감없이 발휘해보는 그런 선택으로 좀 중소기업을 선택하라고 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것이 유리할까, 저것이 유리할까 이런 선택보다는 나의 미래를 좀 더 내다보고 내 도전의식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모험을 감행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이니까요. 저는 그래서 중소기업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김영미 멘토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는 그 생산진대의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서 단순 노동력으로 사람을 보았다면, 현재는 기업에서는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인적 자원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획일화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기업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점차 변화되는 중소기업의 인식을 바탕으로 여러 장점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미경 왕사님께서는 취준생 시절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고민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사실 모든 경험을 권장하지만요. 개인적으로는 A 의견에 공감합니다. 성향에 따라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다양한 업무를 다방면으로 하는 게 좋다면 중소기업, 그리고 내가 맡겨진 내 일만을 조금 더 집중력 있게 하는 것이 더 좋다면 대기업이 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두 군데서 다 일을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대기업이 더
잘 맞더라고요. 내 분야에만 조금 더 집중 있게 하고 내 분야가 아닌 것은 담당자로 지정된 파트에 맡겨버리고 저는 스위치를 끄는 것이 조금 더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하면서 항상 좋은 일만 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일들도 가끔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서로 공유가 잘 되고 공감대를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이제 지지자를 또 찾기가 조금 더 원활해서 심리적인 안정감도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복지가 다양한 것도 역시 혜택을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취업 준비생일 때 대기업에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면접 연습을 하려고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너무 건물이 크고 예쁘고 깔끔해가지고 아, 여기서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차 면접 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해가지고 입사를 결정한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실을 보면 조금 탐이 날 것 같아요. 좋은 외관, 멋진 외관, 내가 저곳에서 일한다 생각이 들며 얘기하셨던 대로 대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가중치, 좀 더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각각의 의견을 들으면서 중소기업, 대기업이 본인의 성향하고도 맞아야 되고 장단점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처음에 본인이 냈던 의견과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의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양현준 학생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중소기업에 먼저 입사하는 B 의견을 선택을 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보면 A를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 입사하는 걸. 제가 이제 집이 판교에 살고 있는데 판교 테크노밸리 이제 겉에 이쁘고 화려한 건물들 볼 때마다 무조건 들어가야겠다라는 어떤 동기부여를 받곤 하는데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도전을 해보는 도전 정신으로 대기업에 지원을 해보는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넘어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에게도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건물의 외관을 보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토론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이제 권민경 강사님과 양윤준 학생분의 의견 중에 그 심리적 안정에 대한 단어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달랐던 점이 이제 권민경 강사님 쪽에서는 대기업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서 이제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이제 심리적 안정에 대한 얘기를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양현준 학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중소기업에서의 본인의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업무 역량이 이제 증대가 되니까 그 이후에 심리적 안정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정말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심리적 안정을 통해서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본인의 성향과 가치관이 어떤 기업을 입사하는데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종호 멘토님께 발언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은행을 들어갔으니까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건설회사를 차리고 시간이 또 지나서 음악을 만들고 또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재능이 생겼는데 제가 은행만 다녔다면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만날 기회가 없었을 텐데요. 제가 만든 건설회사만 있었다면 만날 기회는 더더욱 없었겠죠. 시간이 흘러서 제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 중에 보여줄 수 있는 것, 노래를 만들어서 들려줄 수 있는 것, 그려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인생 나눔 이 현장에서 어르신과 여러 꼬맹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다른 곳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비록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 자라나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의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중에 결과로 나타나고 그 결과들이 즐겁게 표현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토론을 들으면서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다 장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선택함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인생의 꼴을 향해서 갈 거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중소기업이 나쁘다라고 딱 이렇게 단언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근저에는 아마 급여라든지 제도적으로 조금 대기업에 비해서 처우가 약하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게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영진 대표님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정책이라든지 제도적 조언이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급여, 복지 부분 이런 것들은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임금이 300인 이하 종사자 사업체인 경우에는 월 346만 2천 원, 그리고 300인 이상 종사자 사업체에서는 월 592만 2천 원으로 58.4% 정도의 임금 격차가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결과 때문인지 그리고 또 기타 외 요소로 인하여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청년 구직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가 또 있었는데요. 청년 세대 직장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의 순서가 대기업, 그리고 공공부문, 그리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결과인데 적극적 구인 활동에도 채용을 못한 미충원 인원이 18만 5천 명이었는데 이는 대부분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임금 및 복지 수준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이 현재 저희 세대의 특징인데요. 이러한 현상들이 대기업 선호 현상을 지속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일정 연령을 지나서까지 원하시는 기업이나 원하시는 직무를 보수하시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국 시장에서는 취업 시장에서 나이를 어느 정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1년 자코리아 인사채용 담당자 3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채용 담당자의 70.8%는 신입사원의 나이를 고려한다고 하였고 인사 담당자들은 남성은 29세, 여성은 27세를 신입사원의 적정 연령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논문에서요, 35세, 39세의 생산성을 가장 피크로 보는 논문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취업을 하신 이후에 35세에서 39세까지는 생산성이 계속 올라가고 그 생산성과 함께 인건비도 비례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취업의 시기를 미루는 건 좋지 않다. 따라서 일정한 나이가 되실 때까지는 원하시는 회사와 직무를 고수하시고 일정한 나이가 어느 정도 찼을 때에는 다른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하는 것이 좋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역시 성장 가능성 부분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아까 패널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인이 여러 가지 직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나중에 사업을 하시거나 여러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신 경우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금 혜택이나 지원금 같은 혜택인데요.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청년,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이런 분들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3년 또는 소득세 70%, 청년 같은 경우는 5년 또는 소득세 90%를 감면하는 제도 혜택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또 다른 혜택으로는 내일채용공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청년 내일채용공제 가입한 기업에 청년이 첫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 2년 동안 청년이 300만 원을 부담하면 2년 후에 1,200만 원 플러스 알파 이자를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 외에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1억 원에 연 1.2%입니다. 그래서 시중 지금 현재 금리가 1금융권에서 한 5에서 7% 사이 정도 이것을 감안했을 시에는 그 차이만큼 4에서 6% 정도의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취업을 만약에 결정하시게 될 때에는 이런 혜택들을 꼭 아시고 혜택을 받으시고 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대 때 취업할 때는 이런 제도적 보완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냥 무작정 3년 만기 적금을 넣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되게 많이 보완이 돼서 아마 임금의 갭 차이를 좀 줄이려는 노력이 앞으로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문가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직장을 가짐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이상을 두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몇 살인지 그리고 그 기업에서 내 나이를 어느 정도 부담스러워 하는지를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좀 더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토론이 끝이 났습니다. 저희가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질문을 드렸죠. 그 질문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자, A는
우리가 취업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그러니까 A였고요. B는 아닌데 청년이 취업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다가 B였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청년 패널단에게 물어봤었는데 그 의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패널을 들고 그 숫자의 비교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팻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숫자를 봤더니 A가 17명, B가 3명으로 나왔습니다. 청년이 취업하기가 어렵다라는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 한 시간으로 인해서 본인의 생각이 바뀔 순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공감하고 그 안에서 새롭게 또 생각을 정립해 나가는 시간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또 다시 한번 들어봤으니까 왜 그 의견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는지도 한번 이유를 알아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내 생각은 그대로 변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은 친구 있을까요? 네. 요즘 사람들이 취업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낙관주의적인 정서가 조금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일 커요. 사실 잡코리아나 이런 구직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면 사실 막상 일할 수 있는 곳은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의 길이 아니라고 느끼고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데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데 들어가서 자기 앞가림만 하게 됐을 때 자기의 미래를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자기가 원하는 길을 평생 못 가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계속 확산이 되면서 그 불안감에 먹히면서 무기력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더 취업이 어렵다라고 계속 점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불안한 마음, 무기력한 마음을 먼저 해소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기력하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건 굉장히 솔직한 심정인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의견이 바뀌신 분이 있다고 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청년이 취업하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다고 마음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20대 초반인 저의 입장에서 그냥 마냥 요즘 뉴스에서도 취업난이 있고 그리고 그냥 다들 힘들다고 하니까 마냥 취업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전 세대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것도 어쨌든 저희가 나이 들어가면서 겪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어렵지만은 않다. 저희가 방향들을 찾아서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입장을 양쪽에서 다 듣다 보니까 이제 생각하는 다채로운 시각들이 좀 더 넓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 끝내기 정말 아쉬운데 못다한 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김영미 멘토님에게 발언권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토론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있고 우리 청년 세대나 저의 중장년 세대가 의견이 또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가 이정우 멘토님하고도 의견이 계속 갈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세대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의 차이, 이런 의견의 그 다름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이나 그 이해도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좀 작동이 되는구나라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오늘 좀 두 가지 우리 청년 세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말인데 첫 번째, 나의 주변에 좋은 어른을 두어라.가 입니다. 제가 젊은 그 세대를 만날 때마다 좋은 어른이 여기 있으니 나를 친구로 만들어 달라라고 제가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에게 젊은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서로의 고민을 툭 터놓고 얘기하면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조언을 또 발견하는 것이 친구 사이잖아요. 나의 주변에 나와 똑같은 연령층의 친구들만 있다면 사실은 좀 객관적인 시선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연령층 또 다른 배경을 가진 그런 다양한 계층의 친구를 좀 많이 두시라 이렇게 권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중요한 건데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유리한 고지에 있든 불리한 고지에 있든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가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한 사람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청년 세대분들께서 괜찮은 나를 많이 발견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에게 조금 가혹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와 나 자신이 좀 잘 지내고 지금도 훌륭하다라는 그런 긍정의 마음이 있어야 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역시 고생해주신 우리 청년 패널단 여러분, 박소연 학생부터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쩌면 요즘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본인을 옥죄면서 긍정적인 방향을 많이 생각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의 많은 친구들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항상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 많은데 오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꿈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사용하지 못한 것 같은데 꿈이라는 단어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의 꿈에 관련돼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복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겨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치열하게 그 시기를 보냈던 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취준생 여러분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의견을 나누고 같이 고민하는 이 시간이 정말 뜻깊었는데요. 모두 각자 나름의 시기와 때가 있다는 것을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의 빛나는 미래를 뜨거운 가슴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의 의견에 좀 함몰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데이터로 세상을 좀 넓게 보도록 도와주신 분이죠. 이영진 대표님 어떠셨습니까? 네, 마지막 소감은 객관적 데이터보다는 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토론을 다 들으면서 아까 이 생애 주기가 이제는 1, 2, 3주기로 재편되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 제 주기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2주기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몇 년 전까지 대학생으로서 취업을 준비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저는 창업을 해서 회사를 또 운영하고 있는데 1주기 때 여러분들의 그때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학점 관리하느라고 바빴고 그 다음에 알바도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자격증 준비도 했어야 됐고 그러면서 취업 준비도 했어야 됐고 취업 준비하시면 알겠지만 자기소개서 써야 되고 면접 준비해야 되고 자기소개서는 회사마다 다 다르게 양식을 요구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밤을 새야 되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같이 대학교 다니면서 전문직 시험을 준비했었다가 떨어졌든 붙었든 또 일반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때 떨어졌든 붙었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중권과 정신으로 열심히 했던 우리 친구들은 다 지금 국내나 해외에서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아까 전에 우리 인생의 3주기 선배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좋은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취업에 포커스를 둬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저한테 많이 요청을 주는 후배들한테도 말해주는 건데 많은 원서를 쓰더라도 결과적으로 딱 한 개만 붙으면 돼. 딱 하나만 붙으면 되기 때문에 10개의 원서를 쓰고 100개의 원서 쓰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과정일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또 나를 원하는 그 핏이 맞는 회사 딱 하나만 처음에 시작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굉장히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자기의 역량을 개발하시면서 두드리시면 취업의 기회는 열릴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 되면 또 다른 인생의 관문이 되실 거지만 그거는 인생 나눔 2, 3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힘든 마음을 굉장히 응원하고 싶습니다. 잘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취업에 대한 토론을 해봤습니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가 대화하고 서로의 가치관과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세상에 정답은 없지요. 그리고 유연하게 흘러가면서 그때 나에게 당면한 과제를 풀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 높다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능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로써 저희 취업의 토론을 마치고요. 다음 토론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